예, 안녕하세요. 이현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총 법률은 총 6가지다라는 거예요. 법은. 그죠? 그래서 소방기본법, 그리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소방공사업법, 그 다음에 위험물법, 그 다음에 다중이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6가지에서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죠. 자, 필기시험에서는 이 6개의 법률이 나오지만 실기시험할 때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2차 실기시험 했을 때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2차 시험에서는 나온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필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필기에서 이 6가지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특별법까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법률을 찾아보면서 한 번씩 쭉 다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배우면서 있어서 이 법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방기본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법에 대한 세세한 규정 그리고 정의 같은 걸 내려주는 시행령이 있고요. 그 시행령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행령을 어떻게 실행을 할 거냐라는 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법령에는 총 3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총 우리 6개에서 3개씩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총 18개의 법률을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소방시설 관리사에 관련된 시험은 특히 별표 있죠? 별표. 이 별표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표 내용은 여러분들이 1차 필기 시험에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2차 실기 시험에서 이거를 써라라는 2차 실기 시험에서도 무진장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별표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시험에서 이 법률에 관련된 내용을 써라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1차 시험 공부를 할 때 2차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가면서 2차 시험도 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1차 시험 공부할 때 나올 것 같은 거 체크를 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법률이 어떤 게 있고 우리가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봤고요. 자, 시험 문제는요. 각 법률당 기본적으로 4문제씩 나오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6문제, 7문제 정도 나오는 부분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서 문제가 다른 법령보다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배워야 할 법이 소방기본법인데요. 소방기본법. 자, 법률당 총 3개씩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그죠?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이렇게 3가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책을 보면서 우리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방기본법 목적이 있죠? 목적. 자, 우리 이 기사 시험 할 때에는 이 목적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우리 관리사 시험에서는 이 목적과 관련된 문제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기사 시험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 보기 있잖아요. 1번에서 4번까지의 보기가 짧은데 관리사 시험에서의 필기 시험에서의 보기는 상당히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이 좀 길어요. 문제도 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약간 좀 넓게 읽어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적은요,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이죠. 그리고 구구 활동을 통해서 뭘 우리가 보호를 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이 이 소방기본법을 만든 목적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가야 될 부분이 요겁니다. 공공의 안녕. 자, 소방기본법에만 공공의 안녕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법령은 공공의 안전이 들어가 있는데 소방기본법에만 공공의 안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요거 잘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모든 법령이 화재의 예방과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 요런 문구들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요. 항상 우리가 법령 2조가 있어요. 2조. 자, 2조에는 항상 정의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의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우리 소방기본법에 나오는 정의를 하나하나씩 잘 읽어보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소방대상물이라는 건 뭡니까? 소방대상물.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이 있죠? 그리고 차량, 그리고 선박, 그리고 선박 구조, 건조 구조물, 그 다음에 산림, 그 다음에 인공 구조물, 그 다음에 물건, 이렇게 7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요 선박이죠, 선박. 자, 선박이 우리가 소방 대상물, 불을 꺼야 되는 그런 대상물 있죠? 대상물에 들어가는데 제한이 된다는 거죠. 자,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소방 대상물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해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나도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그거를 불을 끌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소방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항구에 내가 밧줄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두잖아요. 그럼 묶어둔 선박에 있어서는 그 선박에서 화재가 나면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불을 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어둔 선박만 소방 대상물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소방 대상물의 종류하고 그 중에서 선박인데 메어둔 선박,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소방 대상물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관계 지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관계 지역. 자, 관계 지역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의 그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인. 관계인은 뭡니까? 그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관점이라고 우리가 암기를 했었죠? 소관점. 그러니까 건물주도, 그죠? 우리 관계인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유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관점. 이게 관계인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은요. 소방본부장은 우리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각 도 있죠? 거기서 소방의 짱입니다. 짱. 그죠? 그분을 우리가 소방본부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도 소방본부가 있죠? 그 다음에 충남 소방본부가 있고요. 거기서 짱이 소방본부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 시에 속해 있는 소방서가 있죠. 소방서. 그 소방서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소방서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청은 우리 세종시에 있죠. 세종시 행정안전부 관할에 소방청이 들어가 있는데 그 소방청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소방청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소방청장님은 우리나라에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그죠? 자, 소방본부장님은요. 각 도별로 그리고 각
특별시, 우리 광역시 요런 데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특별시는 우리 서울특별시밖에 없죠. 그리고 광역시는 뭐 대전, 광주, 울산, 그죠? 부산 이런 데가 광역시잖아요. 그런 데에 본부장님들이 한 분씩 다 계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자치시는 어디입니까? 특별자치시. 우리 세종시 있죠. 세종시.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에도 소방본부장님이 한 분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어디예요? 특별자치도. 제주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주도.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요런 특별자치도 요런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소방본부장님이고요. 그죠? 자, 소방서장님은 각 시에 있는 뭐 만약에 평택시, 오산시 요런 시에 있는 소방관할서의 장 요분을 소방서장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소방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까 소방대는 3명이 있다. 3명. 그죠? 자,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체인데요. 우리 소방대를 크게 우리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 우리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하신 분들. 그죠? 이 소방 공무원 되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소방 공무원. 그 다음에 위무소방원. 자, 위무소방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군대 있잖아요. 군대. 우리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그 군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방서로, 소방서에 군대를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군대 가는 거 대신에 소방서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똑같이 그 기간만큼 근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위무소방원. 그래서 위무소방원도요. 여러분들 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다 뽑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자, 그리고 위용소방대원은 뭐냐 하면 각 소방서에서 이 소방 업무를 도와주실 분들을 채용을 해요. 이 소방 공무원분만 불 끌어가고 그러면 모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용소방대원이라는 거를 뽑아가지고 소방 업무를 하게 만들고요. 자, 위용 소방대원분들은 항상 소방서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자기 직장이 있어서 그 직장에 다니다가 뭐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출동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위무소방원, 위용소방대원 이 3개의 조직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에서 다음 정의가 틀린 것은 하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특히 소방대, 그 다음에 관계인 이런 거에 대한 정의 잘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방대장은 뭡니까? 소방대장은 뭐냐 하면 우리가 소방관서장이라는 게 있어요. 소방관서장이라는 분들은 총 3명이에요. 소방관서장. 자, 소방관서장은 3명인데 누구냐 하면 소방청장님, 그죠?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소방서장님. 이 3명을 우리가 소방관서장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소방대장은 누구냐 하면 자, 화재가 나서 현장에 출동을 했어요. 이 화재가 난 이 현장에 소방대원들이 이제 출동을 했는데 그 출동한 대원분 중에서 계급이 가장 높은 분 있죠? 그분을 소방대장으로 임명을 하고요. 자, 소방대장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활동 구역을 지정을 해요. 우리 폴리스 라인, 우리 살인사건 막 이런 거 나면 노란색 띠로 이렇게 폴리스 라인 치잖아요. 자, 화재가 발생이 돼도 그 현장을 이 노란색 띠로 현장 이 범위를 딱 조정을 합니다. 그거를 구성하는 게 소방대장님이 할 일이고, 그 다음에 현장을 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대장님은
계급이 가장 높은 분인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어느 지역에. 그래서 경기도 소방본부장님이 출동을 했고 그리고 뭐 화성시에 있는 화성시 소방서장님이 출동을 했어요. 두 분이 출동을 했잖아요. 화재가 발생된 구역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소방대장이 되겠어요? 계급이 더 높은 본부장님이 소방대장이 되겠죠? 소방청장님도 같다. 그러면 소방청장님이 소방대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계급이 가장 높은 분을 우리가 소방대장님이라고 하고 그 현장에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소방대장이 하는 업무, 소방대장이 해야 할 일 같은 걸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정의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 정의 관련된 거 있죠. 소방 대상물, 관계, 지역 요거에 대한 거를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정의를 보고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소방 대상물이 있는 구역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관계 지역. 그죠? 관계 구역이라고 했네. 관계 지역. 그죠? 우리 여기 소방 기본법에서 지금 방금 배웠죠? 이 관계 지역 내부에 소방 대상물이 있는 거예요. 소방 대상물이. 여기에 소방 대상물이 있는 거죠. 자, 소방 대상물에는 당연히 뭐 아파트나 그죠? 우리 백화점 이런 건축물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차량, 그리고 선박인데 메어둔 선박. 그죠? 그다음에 인공구조물, 물건. 요런 게 소방 대상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자, 관계 지역 내부에 있는 소방 대상물을 우리는 화재가 나면 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소방 대상물 안에 우리 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특정 소방 대상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 대상물이긴 소방 대상물인데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이 소방 시설들이 설치된 건축물. 소방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우리를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뭐라고요? 소방 시설이 설치된 소방 대상물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소방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이 특정 소방 대상물 안에 또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특별하게 이 건물은 위험하기 때문에 소방 안전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소방 안전관리자를 취업을 시켜가지고 그 소방 안전관리자로부터 그 건물,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시킨다고요. 그거에 뭐라고요?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총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어떻게 구분이 되죠? 특급, 1급, 2급, 3급 대상물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한 거냐? 층수, 연면적, 그리고 설치된 어떤 위험한 그런 저장 탱크가 있느냐? 요런 거를 구별을 해가지고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요 4가지 건물에 들어가는 거는 무슨 건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취업을 시켜야 된다고요. 거기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소방관리, 안전관리 업무를 시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단어들을 우리가 쉽게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요 관계 지역하고 요 소방 대상물 요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자, 특정 소방 대상물하고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어느 법령에 나와 있어요?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그 법령을 다 합쳐가지고 요약한 게 요 그림이에요. 그죠? 요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요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4개의 종류를 꼭 암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겠죠? 예.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시행령 별표에 나오죠. 시행령 별표 5번.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될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가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예. 암기뿐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방기관에 대한 설치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방 업무라는 거는 요런 업무를 하는 거고, 그죠? 그런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본부장, 서장님, 이 지휘감독권자는 누구다? 예, 시도지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님 위에 있는 분은 청장님이니까, 그 청장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분들이 업무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산이라고요. 이 사람들의 그 위에 있는 직급 계급자는 시도지사예요. 알았죠?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라서 본부장, 서장님은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소방 업무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다 시도지사가 진다. 그래서 뭐 소방 업무에서 뭐 소방대원분들이 뭐 부상을 입다든지, 그죠? 이런 손해를 봤다 그러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돈 주는 거는 시도지사님이 거의 다 이렇게 돈을 대준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알았죠? 요렇게 대통령령에 따른다라고 나오면요. 예, 무슨 법을 봐야 돼요? 시행령. 거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죠. 우리 정의 부분 중요했고요. 요번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종합상황실 설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본부, 각 소방청, 그죠? 그 다음에 소방서, 요 각 서에 이 119 종합상황실이 있어요. 이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화재가 나면 전화하잖아요. 아, 우리 이제 불났다고. 그 전화를 누가 받는 거예요? 119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시는 소방대원분들이 전화 받아서, 그죠? 위급하니까 빨리 출동을 해라. 뭐 요런 거를 명령하는 그런 상황실이 종합상황실인 거예요. 알았죠? 이 종합상황실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종합상황실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센터장, 종합상황실 센터장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냐? 소방청장님, 소방본부장님, 소방서장님이 설치 및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청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각 도의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에도 요 종합상황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각 서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즉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나오면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행정안전부령,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이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세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종합상황실의 실장, 센터장님이에요. 그죠? 이 실장님은 어떤 업무를 하느냐? 요런 업무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을 어떻게 해요? 신고 접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를 하면 접수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재난 사항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과 장비, 동원을 요청하는 등 사고 수습 같은 업무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하급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 지령,
그리고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난사항을 전파하고 또 보고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고 재난사항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 현황의 파악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재난상황 수습에 관련된 정보 수집 및 제공을 할 수가 있다. 정보 같은 걸 제공할 수가 있다. 자, 요게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오는데 오답을 봐야 돼요. 다음 중 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가 아닌 것은 하고 찾아라. 자, 요걸 보면 신고 접수하고 사고 수습하고 지원 요청하고 요런 업무를 하는데 오답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요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직접 화재 현장에 출동을 한다. 네. 화재 현장 출동 있죠? 출동해서 화재 진압하는 업무를 한다. 틀렸죠. 직접 출동을 해가지고 화재를 진압하는 업무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요렇게 오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답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보고할 때 보고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나오죠?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종합상황실 실장이 보고해야 될 사항, 요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보고를 해라라는 거예요. 상급기관에. 그죠? 자, 사망자가 5인 이상인 경우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에서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상자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사망자, 화재가 일어나면 사망하신 분들 있잖아요. 사망자 플러스 부상자 있죠? 부상자. 네, 부상자. 요거를 두 명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사상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네. 자, 사망자는 정말 사망자만, 사상자는 부상자까지 포함한 인원 수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사상자는 10인, 그리고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그 재산 피해액 얼마예요? 50억 원 이상이 발생된 화재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관공서, 학교, 정부 및 도정공정. 우리 쌀겨 있죠? 이 쌀겨를 벗겨내는 그런 도정하는 그런 공장.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의 화재. 알았죠? 지하철 역사죠? 지하철. 그리고 관광, 호텔. 그리고 11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알았죠?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하 상가, 그 다음에 시장, 백화점, 그리고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그 다음에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알았죠? 그 다음에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몇 개?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소, 그 다음에 연면적 15,000제곱미터인 공장. 알았죠? 그 다음에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자, 여기서 말하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는 거는 뭐냐 하면 화재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 지역, 그 다음에 목조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자, 요게 법이 바뀌기 전에는 화재 경계지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경계지구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네. 자, 이런 데서 화재가 나면 이 종합상황실 실장님이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요거고요. 여기 요 세 개고. 자, 우리 기사 시험에서는 요 세 가지, 이 숫자 위주로 자주 나왔어요, 문제가. 요거를 좀 바꿔서 내죠. 그런데 관리사 시험에서는 요 밑에 있는 부분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밑에 있는 것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항구에 메어둔 게 1,000톤 이상인 선박이 있고요. 그죠? 항공기에서 불나면 보고해야 돼요. 자, 발전소, 변전소도 있고요. 그리고 가스 및 화학류 폭발에 의한 화재.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돼도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제단장의 현장 지휘가 필요한 재난 상황,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재난 상황. 알았죠? 그리고 그 밖에 누가?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 상황입니다. 소방청장님이 정하는 거예요. 요것도 오답으로 많이 나와요. 소방본부장님이 나오시든지 아니면 시도지사가 나옵니다. 보기. 예. 자, 그래서 요 보고해야 되는 이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았죠? 예. 요거 잘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기술민원센터. 요게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우리가 옛날에 이제 지리회신 있죠. 지리회신. 막 우리가 소방시설을 공사나 우리 설계나 이런 거 했을 때 모르는 부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요런 거, 화재 안전 기준에 관련된 애매한 부분을 우리가 질문을 인터넷에 쳐가지고 질문을 올렸다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회신을 해줬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게 이제 소방기술민원센터라고 요거를 새롭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 소방 관련 질의회신을 다 여기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설치 운영권자는 누굽니까? 청장님, 본부장님입니다. 서장님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서장님이 들어가지 않는다. 요거 확인 잘 해주시고요. 자, 법령 해석 등 민원의 종합적인 거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애매한 거, 그죠? 우리 질의회신 있잖아요, 그죠? 자, 뭐 필요한 거는 대통령령, 그 다음에 센터장 포함해 18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업무는 이런 업무를 한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박물관 등인데, 자, 우리 소방박물관이 있고 소방체험관이 있어요. 그죠? 자, 소방박물관은 누가 설치 운영을 한다? 네, 소방청장님이 하시는 거고요. 자, 소방체험관은 누가 설립하고 운영을 한다? 시도지사가 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암기 방법이 있어요. 박청, 채시. 박청채시. 소방박물관은 누가 설립 운영한다? 소방청장. 그죠? 자, 소방체험관은 누가 설립하고 운영한다? 시도지사. 알았죠? 그래서 박청채시 요거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았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종합계획은 항상 5년마다 누가 세운다? 네, 소방청장님이 세웁니다. 누구야? 소방청장님이 5년마다 소방 업무에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소방 업무, 뭐 불 끌어갈 때는 어떤 절차를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생활안전 활동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거를 소방청장님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요거를 패스를 한다고요. 누구한테 토스를 하느냐? 시도지사님한테 토스를 해요. 그러면 이 종합계획을 받아본 이 시도지사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 계획이 있죠? 세세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알았죠? 세부 계획을 세운다. 자, 이 세부 계획을 세웠어요. 시도지사님이. 그러면 요거를 세부 계획을 누구한테 넣는다? 소방청장님한테 검토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런 종합계획, 소방 업무에 대한 종합계획은 몇 년마다 하다? 5년마다 실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은 소방청장님이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 기준, 세부 계획은 시도지사님이 한다라는 거, 요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소방계획에 포함될 사항, 요것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런 종합계획을 세우면 이 종합계획 안에는 요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소방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그죠? 그 다음에 소방 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 그 다음에 소방 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그죠?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 그 다음에 소방 업무에 필요한 기반 조성, 요런 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요런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소방의 날이 언제예요? 11월 9일이었습니다. 11월 9일이 뭐라고요? 소방의 날입니다. 119. 그거 따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력에 대한 기준이 있죠? 소방력에 대한 기준. 소방력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방력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소방력. 우리가 소방력, 소방의 3요소라고 하죠. 네, 소방력. 자, 소방력이라는 건 우리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인원, 그리고 장비, 그리고 우리가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잖아요. 물. 그 물을 우리는 물 숫자, 한문으로 물 숫자를 써서 수리라고 합니다. 수리. 뭐뭐를 고치는 이런 수리가 아니고요. 물을 사용하는 그런 장비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수리라고 하는 겁니다. 물. 그죠? 그래서 소방 인원은 우리가 소방대원, 소방공무원, 그죠? 그 다음에 위무 소방대원, 그 다음에 위용 소방대, 이렇게 있죠? 세 개? 그걸 소방대라고 했었잖아요. 소방대. 자, 그 다음에 소방장비 있죠? 소방장비. 그리고 이 수리, 물을 이용하는 건데, 자,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건데, 소방, 용수, 시설이죠? 네. 그 다음에 비상, 소화장치. 자, 요거를 우리가 수리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네, 소방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방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요거를 우리가 소방력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관련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즉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소방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충을 해야겠죠. 저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런 거 늘려나가기 위한 계획에 대한 수립과 시행권자는 누구다? 시도지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력 확충에 필요한 계획과 수립, 시행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시도지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시험 문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소방력에 관련된 거는 시도지사가 계획하고 수립, 시행을 한다. 확충에 필요한 거, 확충. 알았죠? 자,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소방 장비 등을 우리가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을 100% 소방청, 이 소방과 관련된 단체에서 다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나라에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일부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100%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몇 %만 요렇게, 만약에 내가 소방 자동차나 소방 헬기를 구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소방청이나 소방본부에서 그 돈을 다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50%는 나라에서 돈을 대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다? 국고보조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국고보조. 알았죠? 자, 그러면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거예요. 완전 보조가 아니라 일부만 보조를 해준다. 알았죠? 그럼 보조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전체가 100%면 내가 50%만 지원을 해줄게. 그게 무슨 율이에요? 기준 보조율인 거예요. 그게. 그 기준율은 누가 정한다? 대통령령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고 보조는요, 거의 50%, 기준 보조율이 50%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활동장비 설비 종미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고보조를 하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 요게 중요하죠.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자,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것은 하고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국고보조 대상이 되는 건 어떤 게 있느냐? 소방 자동차. 예. 그 다음에 소방 헬리콥터. 소방정이 나오는데, 소방정이 뭐냐? 우리 배. 바다에서 떠다니는 배 있잖아요. 배. 예. 이게 그러니까 화재를 진압하는 배. 이게 소방정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소방 전용 통신 설비, 그 다음에 전산 설비,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 관서용 청사의 건축물, 건축물을 진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예.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다음 중 국고보조 대상물이 아닌 것은 찾아라 했을 때 그 오답. 자, 소방위가 있죠? 소방위. 우리 소방관님들 평소에는 그 주황색의 작업복 입고 계시다가 뭐 이렇게 정복 같은 거 있죠? 그게 소방위예요. 그런 정복 같은 거는 보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것은 인건비 있죠? 인건비. 자, 그리고 매우 중요한 소방 용수 시설 있죠? 설치 비용. 자, 시도지사님은 소방 용수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소화수 확보를 위해서 소방 용수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소방 용수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요, 국고보조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국고보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요게 오답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국고보조 대상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고보조 산정을 위한 기준 가격이 있어요. 자, 국내품은 정부 고시 가격으로 국고보조를 산정하고요. 수입해서 사용하는 물품은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 시장 가격으로 합니다. 자, 둘 다 뭐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을 평균 가격으로 해가지고 국고보조 산정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중요한 소방 용수 시설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